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라는 소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70쪽을 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학습 목표는요. 단열 팽창에 따른 은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구름 발생 실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다들 아마 이 영상을 보거나 혹은 직접 실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실험이 도대체 구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장치의 이름은 바로 가압장치입니다.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치에 있는 여기 뚜껑을 영상에서도 보면 계속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뭔가 공기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트병 내부의 온도를 한번 확인을 하고 액정 온도계에 나와 있는 온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뚜껑을 다시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단열 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단열 변화는요, 물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고 부피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단열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공간, 부피가 있을 때 이 밖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부피가 커지는 걸 바로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단열 변화 중에서 물체의 부피가 늘어날 때 물체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단열 팽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험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장치의 뚜껑을 오픈을 했어요. 열었더니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원래는 지금 이 뚜껑으로 막혀있는 부피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부피가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던 부피가 뚜껑을 염과 동시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진 겁니다. 바깥 영역, 뚜껑 바깥 영역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팽창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단열 팽창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 그 기체의 온도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는 점이나 그 다음에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온도 여러분들 상태 변화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져서 걔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은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현상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뿌옇게 흐려지는 게 바로 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일까요? 그쵸? 우리 눈에 보이는 물방울들이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게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71쪽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이와 같이 공기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며 단열 팽창하는 공기의 온도는 낮아진다. 또한 페트병의 뚜껑을 열면 페트병 내부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인 은결이 일어나서 내부가 흐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영상에서요, 우리 향을 넣었어요. 그쵸? 그 향의 역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뚜껑이 열리면서 부피가 늘어났어요. 즉 팽창이 일어났고요. 이때 단열 팽창의 원리에 따라서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나서 페트병 속이 뿌옇게 흐려졌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요, 응결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 하얀 색깔 물방울 같은 친구들은 수증기예요. 사실 수증기는 이제 기체 상태인 거죠. 수증기,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뭉쳐지지 않아. 맞아, 모래알처럼 우리만으로는 뭉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누구를 끌어안으냐면 공기 중에 있던 먼지를 끌어안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먼지처럼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그 영상에서도 보면 향을 넣어서 향 연기를 피웠어요. 향 연기. 근데 이 연기를 자세히 보면, 확대해서 보면 분명히 거기에도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서 응결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응결핵 역할을 해서 응결이 더 쉽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더 뿌옇게 관찰되는 게 빠르고 많이 관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결이 잘 일어나게 돕는 물질이다. 불순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72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열 팽창 개념을 바탕으로 도대체 구름은 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영상의 또 다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요, 기체입니다. 기체. 자, 그럼 수증기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될 거예요. 자, 물방울은요, 액체입니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은 뭐가 이루고 있는 것이냐? 물방울들이 이루고 있는 게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 중에 있던 기체들이 다 액체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바뀌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응결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응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쵸?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응결이 일어날 거 아니야. 자, 그럼 온도가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단열 팽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도가 스스로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 낮아지고, 그래서 응결이 일어난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거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구름 발생 원리 실험 있었죠? 페트병. 그 페트병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름이 단열 팽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름은 단열 팽창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여러분들 물방울이 아니라 그냥 공기 덩어리입니다. 공기 덩어리. 그럼 뭐가 있는 걸까요? 수증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합니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갔더니 단열 팽창이 일어났대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쵸? 여러분들 기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 덩어리 바깥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이 있었습니다. 그쵸?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모든 방향에서. 자, 그런데 이 대기압은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나요? 기압은 낮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지구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가 어디에 모여 있죠? 아래층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적용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 사이즈가 원래 요만했어요. 얘를 주변에서 다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 눌러주는 힘이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진다란 뜻이에요. 공기 덩어리를 밖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공기 덩어리 안에서도 이 힘에 대응하는 압력이 있었는데요. 이 힘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 그럼 더 커질래, 더 팽창할래 하면서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죠? 물방울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승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상승하는 동안 주변 기압이 감소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건가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하강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결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이때 기온이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져야 응결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슬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방울이 그냥 이파리에 맺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응결이 시작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슬점에 도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의 상승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승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2쪽의 해보기입니다. 그림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 상황에서 공기의 움직임을 설명해보자. 자, 보시면요.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공기 혹은 따뜻한 액체, 물 이런 거가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무겁냐면 찬 공기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어디에다 설치하라 그랬죠? 그쵸, 천장에다 설치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면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해요. 얘가 따뜻한 공기고 얘가 찬 공기가 이렇게 서로 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누가 더 무겁죠? 찬 공기가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에 계속 유지를 하고요. 얘가 찬 공기보다 가벼운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 상승이 일어났어요. 상승이 일어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구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표면의 일부가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네요.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게요.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가열되니까 원래 있던 공기가 더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 또 사실은 단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팽창이 일어나니까 이 안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결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동하고 있던 공기가 약간 쉽게 말해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걔가 누구를 만나냐면 높은 산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이 공기 덩어리예요. 구름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갈 길이 이 산을 뚫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타고 오르면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72쪽에 그림 2-7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별표하고 꼭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순대가 먹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 73쪽에 있는 여러 가지 구름의 예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름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깥에 하늘을 보고 어떤 구름이 더 둘 중에 비슷한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저군형 구름이라는 구름이 있고요. 층운형 구름이라는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 층운형이라는 형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층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층 할 때도 보면 뭔가 이렇게 층을 쌓고 있는 걸 상상하실 수가 있죠. 딱 그 정도 두께의 구름을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저군형 구름은 굉장히 뭉게 높이 만들어진 구름을 우리가 저군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강하게 상승해요. 자, 그러면 강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느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 온도가 더 이제 빠르게 낮아지게 되겠죠? 더 단열 팽창도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뭐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도는 낮아지고 더 많은 수의 물방울들이 이제 구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가 약하게 상승하면 무슨 구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 73쪽에 있는 내용은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그래서 도대체 구름은 만들어졌어. 그러면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걸까?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